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 칠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여러분은 부부라는 인연을 무엇이라 정의하시나요? 저는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는 그저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전형적인 그 시절 남자였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가장의 권위는 하늘 같았고 집안일은 오로지 여자의 몫이라 믿었죠. 퇴근하면 현관에서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소파에 앉아 밥 줘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던 사람. 부엌은커녕 수저통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는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가끔 제가 몸살이라도 나면 약 사 먹어라 한마디 툭 던지고는 자기 밥 차려줄 사람 없다고 투덜대던 사람. 그런 남편이 야속해서 몰래 눈물 훔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황홍이에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대수술이 40년 동안 요지부동이던 이 남자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죽을 끓이고 제 속옷을 빠는 살림왕이 된 내 남편 이야기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사건은 작년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그저 소화가 좀 안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위에서 큰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황하며 의사 선생님께 따지듯 묻더군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평생 얼마나 성실하고 건강하게 산 사람인데 검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봐주세요. 당당했던 남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대를 잡은 그 굵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을 살며 남편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위태로워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수술에 대한 공포보다 저 무뚝뚝한 양반을 두고 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앞섰습니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치고 긴 입원 기간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력이 다 빠져 현관을 들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죠. 남편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고 침대까지 부축해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제 앞치마를 꺼내 들더군요. 여보, 당신은 이제 아무 생각 말고 누워만 있어. 이제부터 이 집 살림은 내가 다 할 거야. 당신이 했던 것처럼은 못하겠지만 아무 걱정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콧방귀가 나왔습니다. 라면 물 조절도 못해서 매번 퉁퉁 부른 면을 먹던 사람이 살림을 한다니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부엌에서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 쨍그랑. 제가 아끼던 수입 접시 하나가 깨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눈을 감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10분에 한 번씩 안방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여보, 쌀은 어디 둬야 해? 간장은 국간장이 있고 진간장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지? 고무장갑은 왜 이렇게 끼기 힘든 거야?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저를 막아섰습니다. 환자가 어디를 나오려고 해? 들어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술 후에는 미움조차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입맛은 없고 몸은 청은망은인 저를 위해 남편은 죽 끓이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그날 밤 거실에서 돋보기를 쓰고 스마트폰과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환자용 죽 끓이는 법을 수십 번 검색하고 젊은 사람들 블로그에 들어가 레시피를 수첩에 송글씨로 꾹꾹 눌러 적었더군요.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들고 온 건 거무튀튀한 색깔의 전복죽이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전복 내장을 같이 볶아야 보양식이라고 하더라고. 색깔은 조금이래도 한 입만 먹어봐. 정성껏 만들었어. 남편의 손을 보니 여기저기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복을 손질하다가 칼에 베이고 뜨거운 냄비에 데인 자국들이었죠.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사실 비릿한 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내장을 너무 많이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 정말 고소하네요. 맛있어요. 라며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건 죽이 아니라 남편의 진심을 먹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그릇을 비우는 걸 지켜보며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더니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키며 레시피를 연구하느라 한숨도 못 잔 것이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청결이 환자에게 제일 중요하다며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무릎을 굽히고 침대 밑까지 닦아내더군요. 특히 앞권은 빨래였습니다. 세탁기 조작법을 몰라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1시간 동안 옥신각신하며 배웠다더군요. 이게 왜 안 돌아가는 거야? 표준 세탁은 뭐고 강력 세탁은 뭐야? 한참 뒤 조용해지길래 가보니 남편이 제 흰색 면자못과 본인의 등산용 빨간 양말을 같이 넣고 돌려버린 겁니다. 결국 제 잠옷은 아주 예쁜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괜찮아요. 여보가 나 사랑해서 분홍색으로 예쁘게 염색해 준 거네. 색깔이 참 곱다. 남편은 그제야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매일 하던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고된 건 줄 몰랐어. 40년 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네. 정말 미안해. 그 무뚝뚝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수술의 통증보다 더 강렬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술 후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주방 식탁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업무용으로 쓰던 수첩이었는데 거기엔 깨알 같은 글씨로 제 투병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0일, 오늘은 전복죽 5숟가락을 먹었다.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다행이다. 4월 18일, 아침에 기침을 많이 한다. 공기가 건조한 것 같아 가습기를 새로 주문했다. 5월 2일, 드디어 혼자서 아파트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다. 기적 같은 일이다. 내 손가락은 전복 닦다가 좀 베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5월 15일, 생일이라 미역국을 끓여봤다. 소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나 싶지만 잘 먹어주니 고맙다. 제발 나보다 하루만 더 늦게 가주길. 나보다 하루만 더 늦게 가주길이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이 남자가 매일 밤 제가 잠든 머리맡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글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젖은 행주와 서툰 칼질 속에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살림왕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아주머니들이 남편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유, 김 선생님, 오늘도 사모님 반찬 사러 오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죠. 우리 아내는 내가 직접 해주는 멸치볶음, 아니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요. 이게 또 손맛이 중요하거든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남자가 창피하게 어디 시장을 가 라고 큰소리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저보다 음식간을 더 잘 맞추고 분리수거는 요일별로 완벽하게 해냅니다. 제 몸이 이제 많이 회복되어 여보, 이제 내가 조금 해볼게요 라고 하면 남편은 정색을 합니다. 아직 안 돼. 의사 선생님이 1년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당신은 그냥 예쁘게 앉아서 내가 해주는 밥이나 맛있게 먹어. 그렇게 말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는 남편의 뒷모습,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했던 그 사랑이 인생의 황홍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에 크게 아프면서 비로소 제 남편의 진심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상대방이 가장 낮고 약한 처지에 놓였을 때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무뚝뚝하고 서툴러서 속상하신가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투박한 손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데 우리 남편처럼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니까요.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남은 생을 진정한 파트너로 살아가려 합니다. 남편이 끓여준 조금 싱거운 미역국을 마주하며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향해 가장 밝게 웃어 보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투박하지만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살림왕 남편 사연,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이 시대의 모든 멋진 남편분들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힘들 때 보여준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